네, 웰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고 박사님 모시고 오늘 대담하게 됐는데 네. 명절에도 이렇게 또 나와 주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이 명절 설날에도 우리 대통령 영부인 또 이 뭐 장관들, 장군들, 네. 우리 서부지법의 우리 자유파 전사들 다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명절이라고 마음 편하게 집에 있는다고 쉴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해야죠. 네. 근데 아침에 저희 고성고 TV에 장해찬 부원장 나오셨는데 예, 목소리가 굉장히 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강 좀 잘 챙기셔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했는데 마침 오늘 박민영 대변인이 대신 진행을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아유, 대신 잘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완전 목이 가서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우리 잘하셨어요. 박사님 오신다고 네. 하셔서 네. 네, 제가 좀 한 주 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네. 올 때 우리 장해찬 부원장이 진행을 하면 오늘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라고 그러고 저 혼자서 한 시간 떠들 생각으로 왔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많이 거들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명절에도 오히려 이 차가운 곳에서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저희 동지들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면 자체도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명절에 감옥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 뭐 지금 제가 한 40년 전에 감옥 살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네. 이게 그 설 명절, 추석 명절 이게 진짜 이 감옥살이 하는 분들한테는 꼽직력이에요. 네. 우선 접견이 안 됩니다. 아. 특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김영현 장관 다 미결수잖아요. 맞습니다. 미결수는 하루에 한 번씩 일반 면회를 하고 변호사 접견을 하면서 재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반 접견도 안 되고 변호사 접견도 안 돼요. 이 빨간 날에는. 네. 그리고 운동을 못 해요. 어. 하루에 한 30분 또는 1시간씩 그래도 혼자서라도 이렇게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그러는데 그렇죠. 운동이 제가 40년 전에 감옥 살 때는 못했어요. 지금은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도관들도 설 연휴, 추석 연휴는 내려가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 기본 인력만 당직 근무하듯이 하기 때문에 운동을 시키려도 교도관이 다 따라가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서는 설 명절이다, 추석 명절이다, 사실 이 즐거운 날인데 이 감옥 사는 분들한테는 진짜 꼽주력이에요. 아, 맞습니다. 그만큼 더 힘든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아픈 날 또 저희가 이 또 정치적으로 또 할 얘기들을 하는 것이 또 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장덕 대표도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하셨어요. 네. 명절에 쉬지 못하시고 어제도 또 이제 인터뷰도 하셨고 네. 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 전에 예. 이제 당장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일신문 유튜브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또는 우리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들이 네. 저 꼭 뭐 고성국 TV에 나와달라 또 뭐 멸콩 TV에 나와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네네. 전혀. 이렇게 자유파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특히 자유파 유튜브를 좌파들이나 또는 이 배신자 부역자들이 계속해서 무슨 코인팔이나 하는 뭐처럼 이렇게 좀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뭐 그런 보도가 계속 됐습니다만 이미 그 낡은 미디어를 대체하는 뉴 미디어로서의 유튜브의 이 기반이 이미 확장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파의 정치인들이 좀 더 당당하게 아니 이를테면은 TV조선에 나가면 당당하고 멸콩 TV에 나오면은 뭔가 좀 눈치 봐야 되는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 우리 자유파 국민들하고 직접 대화가 된다. 그 말씀은 꼭 지적하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제가 이진숙 위원장님 네. 책도 읽어봤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예. 그 대담 파트에서 우리 박사님 포함해서 네. 대자유총 예. 이 관계자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이기도 하고 또 예.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또 플랫폼으로서의 또 강점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크다. 이제 그 부분도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과 또 우리 애국 시민들 소통을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끼리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과 지금 사실 1대1 파이팅을 좀 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아니냐, 6주택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 논파가 이미 된 쟁점이잖아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뭐 부동산을 6채를 갖고 있다고 한 두 달쯤 전에 저 종북주사파들이 공격을 했어요. 맞아요. 지그들 딴에는 무슨 회심의 일격인 것처럼 딱 공격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 즉시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하고서 쫙 내역을 발표했는데 이게 정말 미담을 들춰내 준 거예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그때 그거를 이것들이 지금 재탕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재가 궁하면 이럴까. 또 지금 이재명과 종북주사파 정권이 연일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첫 단추를 잘못 깼으면 네. 이것들이 정말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공격이 막판 최선의 방어인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야, 이게 뭐 벌써 한 2달 전에 다 끝난 얘기를 네. 다시 갖고 나오냐 혀를 차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내용 조금만 짚어보자면요. 네. 말이 6채지 한 채는 어머니께서 지방에 실거주를 하고 계신 예. 사실 호가가 억도 안 하는 그 집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저 언제나 가고 싶은 시골 그러니까요. 고향집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장모님 집 한 채가 또 있어요. 장모님 실거주 하시는 집이 있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충남 보령에 또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가 그건 있으니까요. 지역구니까. 예, 그리고 집 이제 없으면 욕 먹죠. 그렇죠. 또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있고 또 이제 하나는 또 지분 상속을 받은 또 집이 하나 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실거주를 하고 있거나 그렇죠. 지분 상속이라 당장 이제 매매가 좀 어렵거나 그리고 이제 핵심이 6채 다 합쳐도 10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 돈 안 나가는 집만 그렇게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지 돈 안 되는 모르겠네. 집만.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김병기 장미 아파트 예. 방 한 칸도 못 사는 지금 6채 합쳐봤자 예. 그런 정도 규모를 다주택이라고 하면 되냐. 그때 우리가 저렇게 반박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주택 팔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실거주 하고 계신 건데. 네. 아니 시골에 계신 장동혁 대표의 노모가 그 네. 집 팔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장 대표께서 올리신 글이 네.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신 아이고,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예. 어머니께서도 이제 대표님 어머니께서도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까지 하셨대요.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90이 넘으신 이제 노모시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얼마나 이제 상처를 받으실까. 그리고 네. 장모님도 이제 혹여나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또 아시면 네. 얼마나 또 부담을 느끼실까. 이제 이런 또 소회를 밝히신 겁니다. 근데 우리 네. 상식 갖고 있는 국민들이면 그 내용을 한 번만 이렇게 그럼요. 들여다보면 이게 네.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또 네. 사악한 공격인지 다 아실 그럼요. 테니까 네. 그 이런 거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맞습니다.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네. 하나가 저 학교 문제, 그렇죠. 하나가 부동산 문제. 교육과 예. 사실 부동산도 교육이랑 예. 다 결부가 또 되죠. 그럼요. 네. 아니 뭐 제가 뭐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만 네. 일반 국민들 정말 서민들 장사미사 서민들하고 부동산 얘기하면 저 입 잘 못 벌려요. 예. 그리고 학교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특히 부동산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해당되잖아요. 맞습니다. 학교 문제는 뭐 저기 학령기 아동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문제가 되지만 네. 이미 다 대학 졸업해 갖고서 취직한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학교 문제를 저처럼 잘 모를 거예요. 예. 근데 부동산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예민한 문제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 또 노무현이 때부터 종부세 도입해 갖고서 막 징벌적으로 네.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혼내려고 했잖아요. 문재인이 때 이 주택 보유자를 얼마나 때려잡으려고 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네. 노무현이도 부동산 정책 잘못하는 바람에 정권을 이명박 정권한테 뺏겼고 네. 우리 자유파. 그렇죠. 문재인이도 그 주택 정책 잘못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부동산으로 다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게 제일 큰 요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 이것들이 정권 잡자마자 지금 부동산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아예 집 이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무슨 나쁜 짓 해서 나쁜 방식으로 돈을 모은 부정 축제자처럼 막 취급을 하고 뭐 있잖아요. 마귀라는 표현까지 그러니까요. 쓰죠. 네. 예, 그래서 이 자들이 그 잘못한 정책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다. 네. 오히려 노무현 때보다는 문재인 때 더 가혹하고 문재인 때보다는 이재명 때 훨씬 더 가혹한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경제학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세금을 징벌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역대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이거를 이 새 정권이 다 쓰고 있어요. 네. 그것도 아주 가혹하게 쓰고 있어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적 그 비판이 뭐 정말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체감도 높은 민생 이슈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딱 잡아서 네. 장동혁 대 이재명 이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 자체로 봐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네.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 구도를 만들어가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이슈 파이팅을 장동혁 대표가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국민의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장덕 대표 같은 사실 이런 사례가 또 굉장히 흔한 사례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족 꾸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네. 명의 자체는 나한테 있긴 하지만 사실 내가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네. 뭐 부모님, 뭐 장모님 이제 뭐 독립했지만 아직 주거 지원이 필요한 뭐 자녀라든가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이제 중앙 또 정치를 하다 보면은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네. 국민들께서 호도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민주당이 참 패륜적이에요. 예, 뭐라고 하냐면은 예. 이제 뭐 조국당은 그럼 6채 뭐 어머니가 그럼 6분 뭐 이제 이런 식의 공세 그리고 뭐 효심으로 정치적 회피를 한다. 이제 민주당은 그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효심으로 지금 회피를 한다. 네. 이렇게 또 프레임을 또 잡고 있거든요. 주택은 뭐 덩치가 좀 크니까 예. 제가 자동차 가지고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제주도에서 한 3년 산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막상 이제 시골에서 뭐 제가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네. 시골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가 3대가 되더라고요. 아. 한 대는 제가 서울에서 활동할 때 갖고 네. 다니던 제 작은 승용차 있어요. 그렇죠. 소형차 한 대. 네. 그다음에 시골에 가니까 어쨌든 농사는 직접 안 지어도 트럭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주 중고 시장에서 낡은 트럭 한 대를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쯤 되니까 제가 제주도에 산다는 소문을 조금씩 듣고 또 이 제 지인들이 가족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거의 작은 승용차로도 안 되고 트럭에다 싣고 다닐 수가 네. 없다. 세워 다닐 수가 없다. 그렇죠. 할 수 없이 봉고차 한 대를 또 샀어요. 한 2년 가고 또 물론 낡은 중고차죠. 예. 다 합쳐도 한 1,5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예, 당시 가격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차 3대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한 대 몇 억씩 하는 무슨 마이바흐니 뭐 페라리니 무슨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는 사람은 나 차 한 대야. 고성국으로 그렇죠. 차 3대야. 이러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지금. 따지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공격은 전혀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오히려 장도혁 대표와 그 가족들이 네. 얼마나 성실하게 사냐, 예. 얼마나 정직하게 사냐, 음흠. 이거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을 악마화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실거주용 이제 부모님 거주하는 집까지 다 공격을 하는 이상한 지금 사실 수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당이 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동산 쟁점 좀 계속 될 것 같고요. 수권 정당도 저는 이게 권력을 탈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 수권 정당이라는 용어도 물론 당 대변인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지만 네. 예, 정권 탈취 정당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예, 용어를 또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쟁점이 아마 지방선거 내내 조금 이 전국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네, 그건 생각이 앞으로 들어요. 그렇게 될 거고 우리가 네.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주제가 조금 순서가 바뀔 수 있겠지만 저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약간 이 부동산 국면의 수혜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은 네. 지금 뭐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예. 장동혁 지도부가 설 연휴 안에 배현진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선거가 이제 100일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안 그래도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기는 조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개인 그것도 경쟁력이 굉장히 밀리는 예, 걸로 나옵니다. 그 서울시장이 예. 뭐 꼭 밑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청장한테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걸로 나오면 네. 우선 반성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쥐가 다시 시장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서울 시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자가 자꾸 장동혁 대표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 건데요. 선거를 앞둔 후보는 네.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후보는 표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표가 빠져나가는 걸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당원들이 얼마나 열렬히 지지합니까?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맨날 입만 열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세훈이한테 표를 주겠어요? 이거는 네. 저것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마이너스 정치예요. 그렇죠. 뺄셈 아니 정치하고 이걸 있죠. 계속하면서 선거를 한다 그러니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저 오세훈이는 이미 서울시장의 그 도전을 포기했구나. 서울시장 선거를 생각한다면 저렇게는 할 수가 없다. 네. 상식이다 이건.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이는 워낙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그러면 이게 정치하는 자니까 뭔가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할 텐데 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저러지는 네. 않을 텐데 그럼 그 다음에 이자가 뭘 생각할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와. 이게 소설인데 네. 지금 한동훈 일당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게 6.3 지방선거에서 대참패해가지고 네. 그 다음날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오세훈이도 그걸 바라는 것 같다. 그러고 나면은 전당대회 할 시간도 없으니까 비대위가 뜰 텐데.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는 지가 비대위원장으로. 근데 이건 뭐 제명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오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이게 나한테 비대위원장 자리가 올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헛꿈을 꾸면서 이 짓을 하는 것 아니냐. 아휴. 그런 얘기까지 정치판에 돌아다닐 정도니까 이건 뭐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박사님 실제로 주말에 TV조선 방송에 네. 김무성 또 전 대표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김무성이가?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람 없네요. 뭐 자꾸 그런 자들을 출연을 시켜? TV조선은? 아이고, 안 그래도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요. 네. 지방선거 지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아니 그렇다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예. 당원 투표 비중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잡을 수가 없고 당원들한테 인정을 받을 자신이 없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래서 당원들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네. 당원 반영 비율을 낮추자고 합니다. 저는 정치 이거 민주주의에서 이런 정치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자기가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을 배제를 하고 비율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김무성이랑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지만 네. 김무성이가 지금 뭐 떠드는 건 전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유, 맞습니다. 예.
오세훈이는 그래도 어쨌든 현역 시장이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예.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들여다는 봐야 되는데 뭐 김무성이가 뭐라 그러는 게 무슨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무슨 해요. 대세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보도 가치가 없는데 자꾸 방송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참 저래가지고 어떻게 언론사라고 할 수 있냐 싶어요. 네, 그래서 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듣고 네. 사실 박사님 저도 정당 정치를 좀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네. 우리가 정당에서의 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도 당원들에 의한 공천이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경선 흥행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그 외 선거는 사실 여론조사 공천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오픈 예. 프라이머리는 네. 미국의 정당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예. 미국은 평소에 우리 중앙당 같은 조직이 없어요. 네, 지구당도 없어요. 네. 이를테면 당협이 없다고요. 그냥 의원들만 있어요. 네, 그래서 원내정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조직이 없다니까요. 네. 당은 있지만 당의 전국 조직이 없어요. 예. 뭐 50개 주면 50개 주마다 다 주당위원회 아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네네네네. 우리는 17개 광역이면 17개 광역시도당이 시도 다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없어요. 아하.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지지자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의원들은 그냥 의원인 거야. 우리 같은 당협위원장이 아니에요. 지구당 위원장이 공무원인 아니에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지지자들을 모아야 되니까 어차피 당원이나 그 일반 국민이나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네. 등록한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자. 맞죠. 그것도 이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프라이머리. 그럼 네. 우리는 지금 100만 당원, 110만 당원이라 그러는데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선거 때 어차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국민한테 물어보자고 할 거면 네. 평소에 당원 모집 뭐하러 해요? 제 말이 그래서 이게 참네. 유럽 서구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민심 반영한다고 할 때도 네. 여론조사가 민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론조사는 네. 기술적인 결함도 있고 또 오차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또 전화면접이냐 LS자냐 결과 다 달라지잖아요. 예. 샘플링된 1000명 가져와서 이게 민심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50대 50으로 뭐 일단 간다고 하니까 네. 뭐 일단 받아는 드리지만 보세요. 그러면 50이라고 하는 당심은 적어도 책임당원들이 110만 명 네. 또는 90만 명의 책임당원들이 투표하잖아요. 실체가 있죠. 네. 거기에 한 표 한 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민심은 국민들한테 묻는 방법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대체로 한 3,000명 정도 샘플로 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어쩌다가 우연히 전화 받은 사람이 이제 대답하는 거가 이제 표로 계산이 되는데 그쵸, 무작위성이 그러면 있죠. 한쪽은 90만 명이고 한쪽은 3,000명인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30대 1 정도 될 거예요. 예. 30대 1, 300대 1인가 예, 그 정도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우연히 전화 받은 사람이 책임당원 300명의 몫으로 네. 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높인다는 것도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예. 그 민심 반영의 툴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네. 정말 정당 정치의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거 300대 1이면 저는- 맞나 모르겠네. 네. 저 계산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렇죠. 그럼 당원들은 1,000원씩 낸다. 그러니까 최저가 1,000원이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진짜 매달 그 30만 원씩 내면서 활동하시는 이 당원들의 어떤 그런 활동력과 당비를 합한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 네. 무작위 한 명 그냥 전화 받는 사람으로 네. 퉁쳐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맞지가 않은데 하다못해 네. 지금은 공직선거도 아니고 이제는 네.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도 당원 비중 낮추자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예. 기본적으로 당원이 뽑아야 돼요. 그렇죠. 당원이 뽑아야 되는데 본선에서 이기기는 해야 되니까 네. 당신만 가지고는 안 되니 보조적으로 맞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보조적으로 하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심 70에 국민 30이거나 네. 당심 80에 국민 20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당심 50, 국민 50이기 때문에 이 국민 비중을 너무 크게 준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공직 후보자. 그렇죠. 어쨌든 본선에서 일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데 네. 당원은 그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국민과 상관없이 우리 당원이 대표를 뽑는 건데 여기에 민심이 뭐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예, 들어가면 이상하지. 네. 예. 300대 1 맞다고 합니다. 네. 여론조사 아무나 그냥 전화 걸어서 한 명 받는 표 한 표가 예. 우리 당원 300명의 표와 같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움직임. 더구나 이것도, 네. 이 당심은 우리 책임당원이 다 당에 등록이 된 사람들이고 당에서 맞습니다. ALS 전화를 하거나 직접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민심은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역투표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네. 역투표 방지 방법이 아니면 머릿속에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질문할 때 여기는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뭡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네. 어느 당을 지지하시나요? 물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민주당 지지다 또는 뭐 무슨 좌파정당 지지다 그러면 일단 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빤히 다 아니까 예. 역선택할 사람들이 순진하게 저 민주당 지지해요 대답해서 빠뜨리겠어 자기가 빼지겠어요? 네. 국민의힘 지지한다 그러지 그냥. 단적으로 그 지난 장덕 대표 뽑힌 전당대회에서도 한국갤럽이 조사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를 2배 넘게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2배 넘게 틀린 건데 틀렸죠. 만약에 여론조사를 그대로 반영을 했으면 네. 2배 넘게 실제 민심과 틀린 결과가 그렇죠. 여론조사로 둔갑을 해서 네. 반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좌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아주 사악하고 영악해서 네. 여론조사 나오면은 국민의힘으로 대답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훈련이 된 거죠. 훈련이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자기들한테 상대하기 제일 쉽고 약한 후보를 찍는다는 역선택이 거의 체질화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들어서 못해. 아니 내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내가 들어서 안 한다니까. 네, 맞죠. 아니, 민주당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게 애초에 권리당원 100%로 다 깔아놓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우리 당이나 이렇게 참 우리 당 만만한가 봐요. 언론도 그렇고 이거 뭐 장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그 민주당은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하더라도 권리당원들을 상수로 두고 싸우는데 네. 당원들이 뽑는다는 거. 우리는 당원들이 뽑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면서 네. 싸우니까 굉장히 기괴하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그 사무총장이요. 예. 정의용 총장이에요. 네. 네. 사무총장이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네. 지금 지난 8월이니까 이제 6개월 됐잖아요. 맞습니다. 6개월 동안에 당비 내는 당원이 110만 맞죠. 그리고 책임 당원이 70만에서 90만. 예. 그래서 당비 내는 당원의 비중이 47%가 증가했다. 이거 발표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지금껏 우리 자유파 정당 역사에서 적어도 이 당원들이 입당하게 만드는 데는 뭐 단연 탑이에요. 맞죠.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당을 운영해 가는데 100여 명 가까운 사무처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 운영 경비라고 하는 게 딱 2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선관위가 주는 정당 보조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원이 내는 당비예요. 네. 일반 당원이 내는 뭐 1,000원씩 기본이 1,000원이니까 1,000원, 2,000원, 뭐 5,000원, 10,000원 여기에다가 이제 당 대표부터 당비를 특별 당비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네. 이런 거 다 합친 게 이제 당비란 말이에요. 맞죠. 요 2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록 1,000원이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 끄집어내서 당을 위해서 돈을 낸다. 이 행위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 당원들의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당신 민심을 어쩌고 저쩌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저 그거 진짜 당원 자격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11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사실 이거는 당원 모집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네. 진짜 공감하실 건데 한동안 그렇게 열심히 천막만 들어가지고 남의 당협에서 당원 모집했는데 네. 뭐 몇백 명, 몇천 명도 안 들었다고 이거 해요. 안 돼요. 근데 지금 35만 명, 그러니까 네. 당비 내는 당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3달 이상 유지를 해주시면 책임 당원 그대로 책임 되시는 당원이 거거든요. 되죠. 예. 그럼 책임 당원이 35만 명이 늘었다는 건데 이거 100명, 1000명 모아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인지를 알 겁니다. 제 네. 친구 중에 이제 당원 모집을 할 때 어떤 일까지 했는가를 얘기해 준 친구가 예. 있는데 이 친구 말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자기가 입당원서 받으러 갔대요. 예. 근데 어느 가게의 할머니한테 입당원서 좀 써주세요 했더니 그냥 대답도 안 하고 탁 문 닫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아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비 오는 날
네. 막 바닥이 막 물로 젖었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저 부탁을 다시 했대요. 그 비 오는 날 양복 입은 네. 상태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주면서 네 그러는 거 보니까 네 진짜 진심인 것 같다. 들어와라.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잔 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장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입당이라고 하는 입당 원서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난다긴다 하는 정치인들도 네. 그 당원들 1000명 모집을 못 해가지고 창당 못하는 게 이 냉혹한 정당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35만 명을 당대표 한 명 바꿨다고 지금 6개월 만에 데려왔다라고 네.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정당사 역사에 유례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우리 자유우파 정당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당원들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네. 당대표가 장동혁 아유. 대표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우리 또 박사님께서 네. 강조를 아니, 해주셨습니다. 숫자가 예. 증명하고 있잖아요. 1.5배가 됐어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저 장동혁 대표를 민심을 아니 모르니 당심을 아니 모르니 그러면서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저 한 줌밖에 안 되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자면 너무 웃긴 게 정작 당원들을 1.5배로 만든 장 대표는 이제 묵묵하게 할 일을 하는데 네. 그 당원 1000명도 못 모으는 정치인들 앉아가지고 당심을 줄여야 된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 비대위 가면은 당원 투표비를 낮춰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새니까 우리 당이 참 얼마나 지금 한심한 네. 이런 다툼을 하고 있는지 네.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박사, 우리가 앞에는 좀 대표님 중심으로 네. 좀 서울시장 관련된 우리 당원들 얘기 좀 해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우리 당에서는 또 아픈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 설 전에 또 일단락이 됐던 사건이기도 한 이 배현진 의원 또 징계 한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끝난 일인데 뭐 꼭 얘기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여기저기서 뭐 징계를 취소해라, 뭐 당을 또 사유화를 하고 있다, 뭐 공천권을 탐내서 뭐 그랬다느니 하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네. 네. 놀랍네. 우리 대표께서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일신문 인터뷰를 또 어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좀 깊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당권이랑 뭔 상관이 있냐. 아동인권 문제인데 그렇죠. 아동학대한 거 아니냐. 실제 내용 보시면은 네 개 쟁점이 있었잖아요. 예. 무슨 뭐 김건희 여사 뭐 천박하다는 이런 막말, 그리고 장독 대표 굶어 죽어도 뭐 얻을 게 없다 또 막말, 그리고 이제 서울시당 사당화를 해가지고 뭐 전 서울시 마치 의견인 것처럼 네. 대표 압박하고. 근데 그런 거 다 윤리위가 판단 안 했습니다. 유보하거나 경고했고. 네. 근데 이거는 좀 중대한 문제다. 아동사진 박제 윤리위의 판단했거든요. 결정론이 이제 다 공개가 됐는데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배현진이가 윤리위에 와서 소명하기를 예. 뭐 자기는 잘못된 일이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다라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시인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처벌받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 그래 놓고서 끝까지 자기 변명하기를 연락처를 몰라서 사과를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결정을 아예 그렇게 했어요. 배현진은 유난히 정치인들 중에서 SNS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SNS에서 그 아동학대도 SNS에서 사진 박제한 거니까 네. 그걸 바로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걸 4일이나 묵혀뒀다. 그냥 계속 고집부렸다. 네. SNS에다가 사과글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니 지금 당장 징계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소통관에 가서 사과 기자회견 했으면 되는 거다. 맞아요. 그랬다면 우리가 잘못된 일이지만 당원권 일령 정지라는 중징계를 조금 낮춰줄 수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냐.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윤리위가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다른 문제는 뭐 경고라든지 이런 경징계로 끝날 일이지만 네. 이 아동학대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중징계가 나간 건데 이걸 자꾸 뭐라고 그러면 이걸 덮으라는 얘기냐.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윤리위의 징계 결정의 핵심이 뭔지를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요.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지금 정지가 됐지만. 그럼 굉장히 이제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을 또 가지고 있고 좀 공정하게 또 공천을 관리할 거란 기대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죄송한데 네네. 우리 예. 박민현 대변인. 네네. 배현진이는 공천권을 가질 수 없는 자예요. 네. 공천권은요. 예.
추천은 공관위가 하고 그렇죠, 결정은 그렇죠. 최고위가 합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의결을 아니, 하죠. 무슨 최종. 시당위원장이라고 해서 서울시 공천권을 지가 갖고 있어요? 추천을 거짓말이에요, 이제 뭐, 거짓말.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공천권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뭐 하니까.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가 서울 지역을 공천할 때 시당위원장으로 또는 배현진이만 무슨 서울시 지역구 의원입니까? 다른 의원들도 있고 당협위원장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네. 얘기를 다 나름대로 참고 삼아 경청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공관위가. 그러나 공천권은 지것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걸 이 배현진이가 지 공천권을 뺏어갔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거든. 맞죠. 공천권이 어디 시당위원장한테 있어? 거짓말도 다음 단계에 그렇게 돼 있어?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또 최고 그 지도부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절차를 쭉 보면은요. 네. 뭐 당연히 우리 박사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시도당 위원장들이 딱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 보니까 평가가 좋습니다. 한번 이거를 의결을 좀 해주세요라고 가져오면 그냥 제안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최고위에서 이 사람은 괜찮다. 이제 또 이제 승인을 하면 네.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네. 하면서 또 걸러내기도 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최종 승인을 해줘야 네. 공천장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권 뺏었다는 말도 가당치도 않지만 가당치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죠. 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뭐 누구 추천도 못해요. 공관위에다가 하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네. 배현진이가 송파 아니에요. 예. 그 송파의 송파구청장. 그 송파구가 가볼병이라서 인구가 70만인가 돼요. 맞습니다. 50만 이상은 중앙당이 관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의결했죠. 무슨 전국에서. 공천권이 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탈. 배현진이 저게 그래서 아하. 공천권을 강탈했다고 그러잖아. 예. 지가 무슨 공천권을 갖고 있다고 강탈을 해. 저거는 아예 그냥 가짜 뉴스네요. 표현 예. 자체가 완전히 예. 가짜 뉴스죠. 강탈할 권한이 없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 원래 없다. 원래 없다. 예, 맞습니다. 그게 팩트다. 말씀해 주셨고 당연히 그 팩트가 맞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천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윤리적인 비위의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루는 태도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윤리위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근데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윤리위 소명을 하면서 내가 서울시당 위원장이라서 내가 만약에 지금 시당 위원장이 정지가 되면 직위가 정지가 되면은 네. 이 서울시 공천을 비롯한 문제들이 굉장히 혼란해질 수가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이 해당 행위인데 아니 지가 그러면 공천을 준비했다는 거야? 네. 아니 뭐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 스스로 자백한 거예요. 사당화를 당의 했다. 공식 기구와 상관없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사당화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시당위원장 장악하고 네. 한동훈 똘마니들과 의논해가지고 누구는 어디 하는 식으로 지그들끼리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공천 네. 그림을 그려왔다는 거거든. 이걸 그렇죠. 자백한 거예요. 이거 감히 심각한 누가 문제네요. 그렇게 하라 그래? 심각한 문제. 그럴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권한이 일부라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을 좀 느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아동 사진을 박제하고 4일 동안 방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연락처를 몰라서 사과를 못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네. 또 뭐 차단당했다, 뭐 차단을 했다느니 당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촉할 수단이 없었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근데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소통관으로 또 갔어요. 그 네. 한동훈이 한 것처럼 뭐 이게 바로 계엄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 또 하려고 하는 건지. 그 한동훈이도 갔죠. 배석했대?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한동훈 계보의 네. 수장이 바뀌었나 봐. 한동훈에서 배현진으로. 배현진 의원이 이제 하고 이제 한동훈 쪽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라고 왔는지 또 그 옆에 또 깨시연 이민구 대표가 또 있습니다. 그 문골 오소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문재인 이제 문빠였다가 반 이재명이었다가 한동훈 왜 좋아합니까 물어보니까 한동훈 이제 외모와 보수가 아니라서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얘기를 그 했던 사람 그 취향이 진짜 이상하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구 대표, 이민구 대표도 옆에 같이 이제 딱 붙어가지고 한동훈 다니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것도 너무 웃겼던 것이 한동훈은 지금 그 악플스타 걸려가지고 제명당했죠. 네. 여론조작 지금 범죄 피의자죠. 배현진 의원도 지금 아동학대로 고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입건이 될 것 같아요. 실제 네. 처벌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네, 그 윤리위도 이제 인용을 했던 판례들이
그 물건 훔쳤다고 아동 사진을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붙였나 봐요, 가게 앞에다가. 그거 가지고 벌금형 받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 아동은 실제로 이제 절도를 했던 아동인데 심지어 배현진 의원이 게시를 한 아동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이제 가져와가지고 사이버 불링의 희생양으로 훨씬 공연성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가게 앞에 사진 붙인 것보다 배현진 의원 SNS가 훨씬 파급력 크지 않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 범죄 피의자 둘이 이제 부둥켜 안고 마치 탄압당하는 피해자인 것처럼 저는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징계받은 줄 알겠어요. 그 장면이 좀 굉장히 기괴했고 백불도 안 하고 갔습니다. 이 장면 혹시 어떻게 좀 보셨나요, 박사님? 아니 이제 저것들은 이제 장동영 대표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예.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언론을 보니까 뭐 이게 숙청이다. 아, 이거 맞죠.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런데 네. 여러분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숙청은 좌파들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숙청은 좌파들 공산당이 하는 거고 우리 자유파가 그동안 당에서 오래되면은 찌꺼기가 앉고 때가 끼듯이 하는 것을 그때그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숙정이라고 그래요. 숙정. 네, 숙정. 숙정은 정화를 한다. 몇 년에 한 번씩 필요해요. 네. 우리가 선거할 때도 공천혁명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국회의원 해먹던 사람들을 우리가 자르잖아요. 네. 뭐 컷오프를 해서 자르기도 하고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그 현역 의원을 이겨서 맞습니다. 결국은 자르는 건데 이게 다 숙정 작업이에요. 네.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었네요. 끊임없이 숙정하지 않으면 썩은 물이 돼버려요. 고인다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은 숙정 작업이에요. 아하. 그리고 숙청은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제거. 이것들이 공산당하고 자유파 정당을 구별을 못해. 그렇죠. 굉장히 이제 공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당의 어떤 규율과 원칙에 따라서 네. 이런 비윤리적인 어떤 범죄에 준하는 행위들을 했던 자들을 징계를 한 건데 아무튼 자기들은 피해자다라고 네.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젊은 기자들 많지 않습니까? 제 또래들 제가 얘기 다 들어보거든요. 네. 자기들도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왔으면 그럼 네. 질문이라도 받든가. 왜냐면 이제 그럼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연락처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아동학대라는 거 인정 안 하시는 거냐, 뭐 가처분 하실 거냐 물어볼 건데 질문도 하나도 안 받았대요. 명절 앞두고. 아이고, 참. 할 말이 없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아무튼 이거는 숙청이고 예. 좌파식 표현으로 숙청이다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또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했다는 거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표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다. 인권 문제고 우리 당에서 아무리 이게 이 어떤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 마지막으로 네. 지방선거 이제 우리가 본격 모드로 가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또 이제 주말간에도 페이스북도 올리면서 여러 이제 공천 기준을 막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을 우선, 두겠다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장동영 대표가 이제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네. 하고 이제 감탄을 했는데 예. 세 사람을 보고 제가 감탄했어요. 네. 하나는 조광한 지명직 최고. 네. 이게 훌륭하시죠. 이재명이를 제대로 멱살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남양주 시장 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네.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제 장동혁 대 이재명 구도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외적 선포입니다. 네. 저것들이 잔뜩 쫄아 있을 거예요. 네. 그거. 그다음에 조정은 인재영입위원장. 아하. 사실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게 뭐 초야에 묻혀 있는 원로를 인재 영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젊고 새로운 흐름을 신인들.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인재 영입에 조정훈만한 그 적임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공감합니다. 그 자체가 네. 글로벌한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고 예. 이 21세기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훈만큼 그런 새로운 인재 영입에 딱 맞춤인 사람이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인데 네. 그 우리 박민현 대변인 정치판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무슨 정말 소설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네. 사실이에요. 예.
DJ가 누구를 자르려고 했는데 그 의원이 밤에 동교동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DJ랑 딱 둘이 앉아서 식칼을 딱 꽂고서 같이 죽을 겁니까? 오늘 밤에. 그래서 그 다음날 그자가 공천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신화처럼 내려옵니다. 네. 이게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뭔가 기득권 사례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일부 또는 상당수가 그 네. 기득권을 뺏기는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로운 영입된 인재들을 공천을 줄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데 이게 기득권이고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관위원장은 다른 건 몰라도 공관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딱 칼 들고 들어올 때 그래 하고 그럼 찔러봐 하고 내 배를 내밀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런 정말 거칠게 이 정치판에서 자기 소신을 올곧게 지켜온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욕 제일 많이 먹는 자리잖아요. 예, 실제로. 안 그러면 예. 공관위원장이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저쪽에서 눈 부라린다고 공천 주고 여기서 칼 들고 온다고 협박한다고 공천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정현이 같은 사람이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를 능히 감당할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 이정현 같은 사람이 없다. 어허. 또 하나는 이 이정현은 민정당 공채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저 사무처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무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19개 계단인가를 걸어 올라왔어요. 와. 사무처도 네. 직급이 다 다르니까. 정말 차곡차곡 올라가네요. 그래서 당대표까지. 아, 그렇죠. 그것도 당대표 될 때도 혼자 배낭 메고 다니면서 그렇죠. 당원들 만나서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저 바닥에서부터 최상층까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정현만큼 당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예. 어우, 제 생각보다 훨씬 그 역사에 여러 순간에 있었던 그리고 분이시네요. 네. 또 이정현은 비례대표를 처음에 받은 다음에 처음에 출마할 때는 광주 서구에서 출마해서 네. 470몇 표가 받았어요. 야. 그 도전도 안 470몇 됐겠네, 표가 선거비가. 자신의 정치 인생의 첫 번째 출마에 그렇게 소중한 표라고 어허. 초심을 잃지 않고 정치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한 다음에 호남 순천 곡성 지역구에 두 예. 번을 출마해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어요. 제복을 했었죠. 아니 호남에서 지역구 출마 그것도 전북은 가끔 있지만 전남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센세이션했어요. 사지, 험지 이런 데를 다 두루 경험하고 그런 데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버텨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공관위원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적의 인물을 뽑았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평소에 지론대로 공관위원장이 된 다음에 지금 공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보면 이정현 위원장의 평소의 지론이 뭐냐면 우리 정치는 네. 사람 한둘 바꿔서 안 돼. 예. 세력을 바꾸고 세대를 바꾸고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돼. 그 얘기를 공관위원장으로서 처음 메시지에서 하더라고요. 네. 세력을 바꿔야 돼. 세대를 바꿔야 돼. 네. 세대 교체, 세력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 아, 굉장히 굵직하면서도. 네. 예. 공천은 그 큰 담론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렇죠. 방향 제대로 잡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들을 대거 전진 포진시켜야 돼. 네. 이게 그냥, 청년들 그냥 장식품으로 그냥 몇 명 이렇게 장식품처럼 쓰는 걸로는 네. 하면 안 돼. 실제 청년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이를테면은 아니 뭐 청년 도지사 나오지 말란 법 있냐 이런 식이에요. 네. 네. 네, 그런 정도로 청년들에 대해서 그냥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네. 청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쨌든 능력이 있어야 돼. 네. 선거 잘하는 것과 실제로 그 군정, 시정, 도정 잘하는 건 다르다. 네. 우리는 시정, 군정, 도정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야 된다. 이게 선거 잘하는 것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잘 갖춘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아, 너무 훌륭하신데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정현 위원장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발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인재영입 위원회와 예. 이정현 위원장이 맡고 있는 공관위원회가 그야말로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쌍끌이로. 톱니바퀴처럼 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이 메시지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당대표 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 여기 다 녹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표님과도.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 네. 삼두마차로 이번 지방선거를 진짜 컨셉에 맞게 멋있게 치를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인재영입 위원장,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공관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 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맛있게 조리를 하느냐. 그 이제 이 셰프가 단계. 누구냐? 셰프가 누구냐. 그렇죠. 그건 그렇죠. 장동혁이에요. 그럼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은 네. 뭐 어찌 보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네. 부분일 것 좋은 같습니다. 재료를 인재영입위가 공관위가 잘 해놓으면 네. 이 사람들을 부대로 편성을 해서 맨 네. 선두에 서서 네. 이재명 괴물 독재 권력과 맞짱 떠서 전국 네.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 역할. 예. 이게 셰프의 역할이에요. 야, 그렇죠. 그 셰프가 바로 네. 장동혁 대표다. 야, 그림 뭐 다 그려졌네요. 네, 우리 이제 명절 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쉬고 또 치열하게 싸우면은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사님과 같이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거의 1시간 다 지났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또 진행을 하러 왔다가 또 많이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좀 슬슬 마무리를 좀. 오늘 명절 지금 거의 월요일이잖아요. 명절 한복판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지금 뭐 아까 7,000분 가까이까지 보시다가 지금도 6,500분 계속 봐주시고 계신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이제 슈퍼챗 몇 개만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궁화꽃님, 우파를 지향하는 분들은 현 국민의힘 지도부 믿읍시다, 뭉칩시다 해주셨고요. 우리 피디님 띄워주시면 제가 계속 연달아서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혹시 우리 명절 맞아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저 댓글창 보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3당 합당과 DJP 연합을 예로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DJP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여러분 이정현 위원장이 얘기한 3당 합당 그 결과로 이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 이어서 우리 자유파 정권인 김영삼 정권까지 이렇게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 DJP 연합은 우리가 사실은 이 JP 충청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가 DJ가 3번 실패했고 마지막 4번째 도전을 해서 어쨌든 성공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긴 선거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너무 예민해하지 마시고 네. 이정현 위원장의 모든 관심은 공천을 잘해서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네. 이긴 사례를 연합으로 이긴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도 막판에 안철수랑 연합을 해서 대선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연합이라고 할 정도의 뭐 극적인 뭐는 아니고 그냥 후보 단일화라고 우리가 그렇죠. 보통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6.3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지금 뭐든지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이정현 위원장이 한 거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이미 6.3 지방선거가 사실상 이제 막을 올렸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포석을 놨습니다. 네. 그러면 개개인에 대해서 다들 뭐 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이 포진을 가지고 우리가 6.3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들 중에 서로가 마음이 불편한 말씀은 가급적이면 사귀시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가야 돼요. 적어도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 이 포진 있잖아요. 장동혁이 쓰고 김민수 뭐 신동우 네. 뭐 조광한 김재원 이런 사람들이 딱 받쳐주고 네. 정의영 사무총장이 실무를 딱 맡고 이런 상태에서 인재영입의 조정훈 공관위의 이정현 이렇게 딱 포진한 이 포진 이게
무적의 포진이다. 이게 드림팀이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스스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팀이 가는 대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몸을 모아주십시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정혜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유자정님 주말에도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윤님 배신자 친한계 제명하라. 오세훈, 배현진, 박정원, 김근식, 김용태, 김재섭, 고동진, 정성국 뭐 등등등 열심히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올려주신 내용이 잠시만요. 네, 우리 안승일님 박사님 명절 잘 보내이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오늘 멸콩TV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